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저쪽 당 소식을 전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저쪽 당 얘기 참 재밌죠. 요즘 특히 이 명태균 씨 사건 이후에 저쪽 당 얘기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면, 야, 정말 이걸 코미디라고 봐야 되나요? 대하드라마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무슨 사극 같기도 하고요. 참 기기묘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더 기다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쪽 당 소식 전해드리는 우리 김대호 PD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쪽 당 얘기 듣고 싶다는 분들 요즘 정말 많으세요. 또 나오는 게 너무 많아서. 아, 그러니까.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정리를 한 부분 좀 추가를 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요새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준석, 한동훈, 윤석열 요 관계만 해도 우리가 좀 재밌게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둘러싼 뭐 윤핵관이니 뭐 한핵관이니 뭐 이런 건 얘기도 재밌었고 뭐 김건희 얘기도 재밌고 했는데 요즘은 또 여기 명태균하고 김소연 변호사가 끼어들어가지고 이 물고 물리는 관계가 더 복잡해졌어요. 네,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을 오늘 방송에서 잠깐 집중해서 들으시면 이게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더 빨리 잘 캐치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카메라를 살짝 옮겼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앉은 키가 너무 작게 아이,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좀 전에 우리 강지호 씨가 방송을 했는데 강지호는 이렇게 사이즈가 크잖아. 아니, 안 그래도 90 정도 되나요? 안 그래도 제가 걱정됐던 점들이 이렇게 조금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를 좀 살려드리려고 좀 즐겁게 방송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네.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난번 거 좀 사과를 한번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시죠? 원래 제가 목요일, 일요일마다 장현준 TV에서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지난 일요일에 제가 장현준 TV로 오는 도중에 중간에 차 타이어가 터져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돌아서서 후회한 게 어떻게든 그거를 견인해서 맡기고 시청자분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늦게라도 왔어야 됐는데 근데 또 저희 착하게 해서 선배님도 감사하게도 그러면 그 일 처리하는데 집중을 잘하라고 또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저도 처음 사고가 나본 거라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했는데 예. 생각해보니까 또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께 약속을 제대로 못 지켜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보통 그 타이어 펑크 나면 정말 패닉 올 때 많아요. 예.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현역 복무 중일 때 그 타이어가 살짝 바람이 빠지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카센터를 가야 돼.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샛길로 가다가 논두렁에서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은 바람대로 빠지고 차는 차대로 처박히고 결국 트랙터 불러가지고 빠져나갔다는 거 아니냐. 거기 견인차 못 들어온대. 그 트랙터가 뺐어요. 네, 그때 제가 한 4시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솔직히 어저께 지난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언뜻 나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오라고 하면은 천천히 오라고 하면은 뭐 올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얼마나 패닉일까 싶어서 네, 아무튼 뭐 일 처리가 잘 끝났죠? 네, 다행이네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느냐? 자, 오늘 썸네일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준석, 윤핵관 다 끝났어! 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김소연 변호사, 이 명태균 씨를 지금 서포트해주는 명태균 씨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야, 끝난 거 이준석 바로 너야. 라는 얘기야. 이거 재밌어요. 대략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오늘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변호사를 지금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간의 관계도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본인들이 핀트에 몰리니까 라고 지금 나와서 이야기를 막 풀어놓는 게 있다라고 보는 사람 시점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다. 이준석이 계획은 전부터
성상납 불기소 때부터까지 기다렸다가 그 당시의 사건들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친윤계들을 다 날리기 위해 준비된 거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공개돼서 논란이 엄청나게 크게 됐던 대통령 육성이 나온 녹취록은 이준석 측 관계자로부터 나왔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뭔가 좀 하나를 뭔가 터트릴 것처럼 뭔가 큰 걸 쥐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슬슬 흘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 무렵부터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렇게 이준석이 나오는 이유 그거는 이준석이 이제 코너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준석이 지금 오래전부터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복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다 라는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준석의 복수다 라고 하는 시각에서 본다면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의 그 녹취 그 육성 녹음 아니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말이야 당에서 말이야 말이 너무 많아 뭐 이런 거 당에서 말이 너무 많대 뭐 이런 거 그 부분 요 녹취를 공개한 것이 사실은 이준석 쪽이다. 지금 과정을 이준석이 뭐 좀 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이 뭔가 들고 있다.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이 뭔가를 들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묵혔다고? 그래서 오늘 그 일련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야, 이게 이준석 같은 스타일의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불대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이 나불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2달 넘게 꾹 다물고 있었다는 거는 두 가지예요. 없거나 만약에 있다면 정말 결정적일 때 터트려야지 하면서 칼을 열심히 갈고 있는 중이거나 일단 두 번째다. 두 번째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지금의 뭔가 모습은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예상치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핀트에 몰린 것 같다. 저는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쨌거나 쥐고만 있다면 뭐 유진석 의원의 조금 코너에 몰리든 핀치에 몰리든 이것이 오히려 터트리는 것을 더 극대화시킬 가능성도 있네요. 근데 그러면 윤핵관들이 날아갈 수가 있다. 자, 이준석 의원, 근데 이준석 의원이 참 이 윤석열 정권 그리고 윤핵관들에 대해서 참 맺힌 게 많죠.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간략하게 떠오를 수 있는 한 방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쫓겨났는가. 그렇죠. 진짜 그 부분이 중점이죠. 정말 참 비참하게 그리고 참 비인간적으로 쫓겨났죠. 그렇게 쫓아내려고 자기들끼리는 체리 따봉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럼 여기 김소연 변호사는 또 어떻게 끼어 있는 건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사건이 언제로 돌아가야 되느냐? 당에서 쫓겨나게 된 계기가 뭐였죠?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성상납 사건인가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성상납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제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이준석이 성상납 받았다라고 제보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전 지역의 사업가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 제보자가 사실 뭐 유명한 사람 한 명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한 명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변호사까지라 보기 힘들지만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김소연 변호사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나락으로 몰고 간 그 제보자, 그 제보자를 서포트해준 사람이 김소연이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네. 일단 벌써 관계도가 그래지시죠. 아니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그렇게 다 잡혀 있는 구도입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라 지금 잡는 게 아니고 구원이 쌓였다고 얘기하는데 말 그대로 구원이네요. 그 관계 속에서 이제부터 들여다보는 겁니다. 야, 이거 흥미진진. 저쪽 땅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무협지 같기도 해요. 어떨 때 보면. 아무튼
그래서 아니 왜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명태균 변호사에 갑자기 김소연 변호사가 등장했는가? 그것까지는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계속해서 분석해 본 결과 추정은 여기에는 김소연 변호사가 딱이다. 아, 그러니까 명태균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쪽으로 이게 터질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쪽으로 튕겨갈 것이냐, 이게 살짝 조금 네. 조금 이렇게 분수령에 서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김소연이 붙어서 이준석 쪽으로 완전히 몰고 가는. 네. 야, 이거 재밌는데요. 아, 이 사진 뭐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되게 억울해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장면인데. 저 사진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네. 저게 언제냐면 본인이 국민의힘 쫓겨날 때, 그렇죠. 당원 정지됐을 때, 당원권 정지되고 뭐 했을 때.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본인의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생각하는 날 기자회견에서 제가 어떤 일을 겪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와 비슷한 느낌으로 울면서 기자회견을 한 날이거든요. 네. 자. 야. 근데 이 배경에 김소연 변호사가 끼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야. 김소연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딱 두 명이 보입니다. 현재. 이준석. 그리고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이렇게 두 명을 지금 싫어하는 게 보입니다. 봉지욱은 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돌아가야 돼요.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이제 또 봉지욱 기자님 또 통해서도 물어봐야겠지만 일단은 저는 반대편 소식을 위주로 전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준석의 성삼남에 대한 문제가 불켜졌을 때 당시에 JTBC의 봉지욱 기자님 계실 때 이준석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취재들을 쭉 꾸려가지고 봉지욱 기자님 팀에서 취재를 하는데 그 매듭을 짓는 데 있어서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된 것들을 추가하고 싶어서 당시에 그 이준석 성상납자에 대한 제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연결을 위해서 김소연 변호사한테 계속 부탁을 했었던 거죠. 저기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제보자들하고 좀 관련이 있다면 그렇죠. 연결시켜 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소연 변호사 주장으로는 자기가 그 공식적으로 뭐 변호인을 맡은 거 이런 것도 아닌데 근데 알려진 게 자기로 알려져 있으니까 계속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요청들이 들어오니까 몇 번 거절을 하다가 계속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제보자라고 불리우는 사람한테. 근데 사실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했는데 막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막 계속 그 과정이 오가다가 너무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중간에 녹취 파일 비슷한 하나를 건네줬나 봐요. 그런데 JTBC에서 그거를 이제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먼저 그게 나간 겁니다. 아, 선수를 쳐버렸구나. 나간 적이 있는 녹취록을 자기들한테 준 거는 자기들 놀린 거 아니냐. 봉지욱 입장에서 기분 나빴겠네. 네. 그렇게 근데 김소연 입장에서는 나름 우리 성의껏 다 했는데 네. 라고 생각할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막 약간 이렇게 실랑이가 있으니까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 되게 피곤해진 거죠. 열받네. 그래서 짜증 났겠네. 그래서 이제 제보자한테 이제 막 좀 해줘라 뭐 하고 막 하다가 그러다가 나왔던 말이 윗선에서 하지 말래. 조개구이나 먹으러 가자. 라는 이야기의 녹취록을 새롭게 건네준 겁니다. 자, 조개구이 어쩌고라고 하는 그 녹취록, 이게 당시 JTBC 실제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이준석 의혹 폭로 배우의 윗선, 다른 선이 있다. 그러니까 배우가 있다. 라는 식의 얘기가 되면서 이준석이 약간은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그런 부분이 있었죠. 실제로 그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 김종연 씨라는 사람, 뭐 새마을 방송, 그 다음에 네. 강용석까지 등장을 하네요. 새마을 방송은 저기서 하는 방송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김소연 변호사 딱 떠 있죠? 그 다음에 뭐 장이사, 뭐, 네. 많네. 네. 그래서 이때의 사건을 다 정리하기 힘드니까. 아무튼 이 과정에서 뭐, 그렇죠. 김소연 입장에서 그 봉지욱하고 사이가 나쁜 일이 있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도 신경 쓰이고 미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준 녹취 파일이 저건데 저게 결론적으로 어떻게 쓰였냐? 방금 전에 보셨던
윗선이 있었다라는 그게 보도가 나가니까 이준석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아시겠죠라고 사용해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건 다 윗선 때문이야. 이 녹취록 들으셨죠? 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김소연 입장에서는 조금 입장이 곤란했겠네요. 도와준 꼴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준석을 원래 목적이 이준석을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준석을 도와준 꼴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김소연 입장에서는 봉지욱 기자가 되게 미울 것 같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 김소연이라는 사람이 좀 애증이 엇갈린다고 해야 되나? 좀 복잡하겠는데 감정이? 근데 보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관계가 되는군요. 근데 제가 보기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다. 서로 제보자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준석 성상납이 당시 얼마나 파급이 셌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과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관계도는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준석이 윤핵관 다 끝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신 있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은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썸네일은 그렇게 그렸는데 사실상 이제 그 이야기를 전부터 나오면서 윤핵관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윗선이 윤핵관이었나 보죠? 꼭 그럴 하여튼 수도 대략 있고 이렇게 저렇게 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캐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 어떠한 부분이 지금 주목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영선 의원 대통령은 김영선이랑 카드인데 근데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문자로 뭐라고 보냈어요? 대통령 이름 팔아갖고 경선하라 한다. 그게 이 파트거든요. 야, 이것도 희한하게 엮이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과정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성삼납에서 자기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겹치는 인물들이 누군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내가 그때 당했던 거, 그래서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드러난 거, 이렇게 섞어 보면은 윤핵관 이번에 날릴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인데 이준석이 이걸 그냥 조용히 들고 있다는 점에서 한 방이 없는 것도 한 방이 없거나 아니면은 자칫 잘못 들었을 때 되치기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아. 당하고 있다고 보는 게 본인도 핀트에 물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쪽에 명태균 씨 이쪽 부분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공개된 게 비례대표를 요구했다라는 운전기사로부터 나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명태균 씨 변호인을 맡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그쪽은 아닌 것 같다. 김소연 측에서는 운전기사가 아니다. 운전기사가 아닌 것 같고 보면은 이게 이제 통화하는 거 녹음 파일을 외부에서 녹음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보통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게 블랙박스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는데 그러면 당연히 운전기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운전기사가 운전기사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운전기사가 누군가에게 이거를 건네줬는데 사주를 했거나 이 사람이 또 제보를 했거나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갔는지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일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개혁신당에서 지금 이준석 의원 옆에 붙어 있는 개혁신당 정책실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된 거야? 김범준이 아니냐? 운전기사가 그 사람이 된 거야 지금? 아니야 운전기사가 그 사람한테 그거를 갔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갖다 준 것 같고 그거를 이용해서 거기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직접적으로 전달이 안 됐을 수는 있으나 이준석 측에서 민주당한테 이 파일을 넘겨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김소연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준석 죽여버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네. 그러니까 끝난 건 너야 이 자샤 이렇게 되겠다. 실제로 방송을 제가 다 모니터링 하는데 어느 정도로 싸우고 있냐면 오늘도 이제 녹취록 이제 막 깐다 이런 게 했지 않습니까? 네. 녹취록 요새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김소연 변호사의 스탠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변호를 공식적으로 맡았기 때문에 변호의 의무가 있어서 지키겠다.
근데 이준석은 날리는 게 애국 보수의 길 아니냐. 그렇게 이제 스탠스가 있거든요. 사실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을 기묘하게 한동훈이나 이준석한테 떠넘기고 넘어가려고 하는, 아니 결국 공천은 한동훈이랑 이준석이 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넘기고 가려는 그런 기조가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저희 봐서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이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보면 개인적인 원한과 정치적인 이득이 결합해서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 옆에 있는 김모씨 의원 전 의원이 이 녹취록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감당 가능하냐, 폭탄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이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서서 김소연 변호사가 준석아 까. 진짜 그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을 비슷하게 해볼게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네. 네, 준석아 까. 왜 못 가? 우리 여의도 금쪽이 준석아 자신 없어 까. 우리 여의도 금쪽이라고요? 그렇게 부릅니다. 김소연 변호사 이준석을 그렇게 불러요. 여의도 금쪽 할까? 왜 그 끝에 누가 있는데 홍준표 시장? 이런 막 무시무시한 발언들이 막 나와요. 자긴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까봐. 야리네. 한마디로. 야 이거 관계가 묘하네요. 약간 보면은 현재로서는 김소연 변호사가 조금 뭐 그렇게 이제 그 이제 독립군처럼 뛰어다니고 있긴 한데 관계가 물고 물리는 그런 기묘한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상태가 좀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런 오늘 살짝 흘러나온 부분이 하나 있죠. 전에도 시도당 위원장 누군가를 통해서 이준석이 너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한테 읍수한 사람이 있지 않냐 라면서 살짝 흘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한테 공천을 주네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 김모 의원 전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깔까 말까 막 그 폭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 친윤 세력의 핵심 세력들이 대부분 등장할 거거든요. 이준석이 들고 있는 게 꽤 여러 종류가 있네요. 카드가 꽤 여러 개 있네. 아이고 나는 당대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소연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까고 다 같이 수사받자. 이런 스탠스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어차피 이거 너가 다 준비하고 조작하고 공작하려고 기다렸던 거 아니냐. 명태균 이 게이트 자체가 큰 그림이었다 이준석의.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보고 있는데 종합적인 거는 지금 계속 명태균 씨랑 계속 소통하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여기서 통수를 한번 맞았구나.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서로가 지금 뭔가를 들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전체적인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김소연은 내가 더 유리할 거야. 내가 들고 있는 걸로 봐서. 그래. 그러니까 준석아 까봐. 우리한테 쳐볼게. 그런 거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번에 명태균이랑 한동훈, 윤석열 한꺼번에 날릴 수 있는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이 재밌네. 복잡해지는데 재밌네. 야. 그래서 제가 재밌는 점은 캐릭터 스타일상 이준석 의원은 무언가 자기가 핀트에 몰리는 걸 바꾸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계속 나올 것이고 명태균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 측에서는 뭔가 캐릭터 특성상 이준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워낙 크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열렬히 환호를 받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김소연 변호사 여기서 뭐 이준석 의원을 날리면 스타가 되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준석 의원의 이미지 포지션은 민주당의 사람들이 이준석을 싫어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싫어하는 게 더 많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 사실상 지금 거의 스타 반열에 오를 것 같아서 멈출 걸로 보이진 않아요. 김소연 변호사는 지금 이제 분위기를 탔네. 네. 그러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이 사태가 뭐 어떻게 퍼져가지고 뭐 한동훈이 날아가든 윤석열이 날아가든 자기는 이준석만 날아가면 되는 거네. 그러면은 스타가 되면서 뭔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렇죠. 야, 저 동네 재밌네 저. 거기에 분위기가 합쳐집니다. 무슨 분위기가 있냐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녹취 나오고 기자회견
그 대국민 담화 했는데 분위기가 조금 안 좋죠. 네. 네. 그거에 대한 이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되게 높았는데 오랜만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거 참. 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분석을 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 우리가 다 맞았잖아. 그 한동훈 당원 게시판 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우리 장효진 TV에서 우리 김대호 PD가 했던 얘기들이 네. 지금 나오고 있어. 일주일 빠른 뉴스였어. 우리가 오밤중에 일주일 빠른 뉴스. 그러니까 이 역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한동훈, 윤석열, 김건희, 그다음에 이준석, 김소연 요 관계에 대해서도 이게 다음 주에 되면 이제 그거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준석 녹취로 단독으로 장영진 TV에서 다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막 반박하고 하더라고요. 그거 지난번에 보니까 내가 국힘 책임 당원인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야, 금방 와. 맞잖아, 이 자식아. 확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네, 야,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쳐보네요. 예. 아니 근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모르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사실 그 한동훈 이런 그 게시판 의혹이 이게 터질 거라고 국힘당 물론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었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다는. 왜냐면 요즘 피로도가 너무 높아서 대부분 시청을 잘 안 해요. 워낙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시청을 잘 안 해요. 반대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토마토나 이렇게 좌파 방송을 더 보면서 이게 사실이라고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보지 자기네들 거 잘 안 봐요. 그러다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결국에는 보도가 나갔더라고요. 그랬죠. 네.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게 설마 한동훈이 진짜 지가 그랬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동훈이가 좀 쪼잔한 캐릭터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한동훈이 한 것 같아. 특히 제가 뭘 보고 깜짝 놀랐느냐면 한동훈 장모 이름하고 한동훈 친어머니 이름이 거기서 거론이 됐더라고. 근데 장모 이름이나 친어머니 이름은 그렇게 알려진 이름이 아니에요. 누군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썼어. 잘 아는 사람이 쓴 거야. 그걸 보면은 한동훈이었거나 한동훈과 좀 가까운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그쪽 누구이거나 하여튼 뭔가 있는 사람이 했을 거다라는 생각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여기 포스터 하나 준비해서 여기 하나 띄워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즘 별명이 너의 이름은 혹시 영화 아세요? 유명한 거? 네. 너의 이름은 한동훈, 내 이름도 한동훈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거 있거든요. 제가 하나 준비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티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진 이제 아이덴티티 파일 한동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족들, 친인척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나 아니오라고 하면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가족 중에 진짜 한 사람이라도 문제되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도 뭐라도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저렇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나오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뭔가 그 대응이나 답변이 시원찮아요. 안에서는 당무감사 해야 된다. 난리인데 지금 당무감사 안 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안 한다 했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경찰 수사 착수가 들어갔잖아요. 네. 어제 이제 들어갔다가 쭉 나왔는데 이 계기도 웃깁니다. 또 대통령실에서 뭔가 또 바람을 넣었구나. 그렇게 저는 추리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당무감사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 착수가 들어갔냐면요. 예전에 몇 개월 전에 극우단체에서 고발장을 넣었더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원래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 애국수 어쩌고 그거 말씀 많이 했는데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발견됐다. 협박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또 재밌는 점이 최신 글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계기로 수사를 하겠다. 아하, 야, 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힘입어서 그 단체라고 뭐 불리우는 거기서 이것도 조사해야 됩니다라고 추가를 넣은 거예요. 냄새가 나네. 뭐 하는 김에 같이 네. 붙여라. 이번에 그렇지. 그런 건 또 잘해요. 고발 사주는 또 윤석열이 또 잘해요. 이거 참 재미있게 돌아가네요. 이거를 진짜 물고 물리네. 누가 이 물고 물리는 이 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을지. 야, 이거 재밌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잠깐 이제 다른 추가 설명으로 이어졌는데 여기서 연결 메모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예전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비대위원장 당시에 문자가 한번 공개돼서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예. 답장을 왜 일십해갖고 이렇게 그렇지, 화나게 그렇지. 왜 사실 만들었잖아요. 일십이 문제. 근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김건희 여사한테 사모님이라 불렀대요. 사모님 이름을 팔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 명태균 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 확인해 봤더니 아니라고 대답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한 건 문제 없다 그러니까 김수현 변호사 딱 그거 보고 한마디 합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하면은 공천 개입이고 자기가 김건희 여사랑 사모님하고 통화한 거는 그냥 문의야? 라고 하면서 이준석을 또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 그러면 우리 한동훈 대표처럼 공과사를 곱을 딱딱 지었어야지 준서가 이렇게 막 자꾸 물고 늘어지거든요. 제가 막 그 얘기를 딱 듣고 어쩌면 우리 뛰어난 한 대표님은 그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줄 알고 그때 답장을 안 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아주 재미있는 관계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이 얘기를 펼쳐나가면요. 가지가 자꾸 퍼져나가는데 결국 다시 돌아보면은 물고 물리는 관계. 그러면서 이 물고 물리는 관계에서 어느 하나가 딱 터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네요. 네. 야, 이거 아라비안 나이트 하겠다. 여의도 나이트 되겠다, 이거. 자, 그래서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을 한번 세 줄 요약을 드리자면 네. 명태균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대한 제보자를 케어해주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가 벌써부터 그려지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본인이 그 JTBC의 취재에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건네준 녹취록 파일이 결론적으로는 이준석이 자기가 성상납 의혹 뒤에 배후에 윗선이 있다로 활용이 되면서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상황을 역전시켰다. 그래서 둘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는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준석 의원이 그 당대표 시절에 자기를 몰고 가고 공격했었던 친윤계 지금의 윤핵관 의원들에 대한 앙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명태균 변호사를 왜 김소연 변호사가 갑자기 맡게 됐는가를 추정해 봤을 때는 이 연결고리에서 딱 맞는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라고 저는 보이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의원은 원래는 윤핵관들부터 해갖고 자기의 복수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변하는 게 본인 뜻대로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이 들으면서 약간 좀 차질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네. 예. 그래서 지금 핀트에 몰리면서 하나씩 자기가 위험할 때마다 뭔가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게 결국엔 누구한테 행한다? 윤핵관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아주 그냥 중구난방으로 터지는 사람들만 지금 생겨날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콩가루 집안이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재밌게 봤던 대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지난번에는 내표 중도 이탈표가 나와서 이번엔 안 열었을 거라고 보는데 전 다르게 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이유가 지난번처럼 중도 이탈표가 4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친한계는 아까 당원 게시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친윤계는 지금 누가 어디서 공천 개입 관련해서 같이 터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마라. 네. 근데 이거 다시 이제 거부권 행사돼서 돌아오면 또 안 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근데 시간은 벌긴 벌었네요. 국힘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표결이 넘어가야 뭔가 이루어질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니 불참을 아예 해버리면 8명을 데려오는 게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같이 불참하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4명만 참가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아예 매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뭔가요? 국회의원 300명 중 재석 3분의 2 이상 200명을 맞추려고 8명을 데려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1층 시작은 7불사. 이준석이 시작한 7불사. 네. 김건희 여사 김영선 카톡. 그걸로 시작됐어. 이게 1층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명태균 나오죠.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나오죠.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 나오죠. 도지사 이야기 나오죠. 그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록도 나왔어요. 육성도 나왔어요. 이게 요즘 유명 아파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해갖고 층수대로 쭉쭉쭉 가다 보면 결국에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고 그 중간에 있는 층수는 몇 층 날아가겠구나. 꼬리 자르기든 뭐든 몇 층은 날아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재석이 전체 수가 295명이 되면 그때 3분의 2는 195명 정도. 6명, 5명. 그렇죠. 그때는 또 계산이 달라진다. 달라지죠. 네, 8명까지 데려올 필요가 없죠. 왜냐? 확실히 문제되는 사람들이 몇 명 날아가 버리면 총 재석 수가 300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날아가다 보면 지금 오늘 표결 찬성이 191명 전원 찬성이거든요. 191 찬성만으로도 가능한 날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하지는 않죠. 네. 야, 이거. 네. 야, 그러네. 예.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되게, 수식이 좀 복잡해지네요. 예. 복잡한 방정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복잡한 정치 방정식인 것 같은데, 조금 다음 주쯤 되면은 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기대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 계속 또 재밌는 얘기. 정말 재밌어. 이거 흥미진진해 죽겠어, 이거. 이거 무협지 같아. 여의도 무협지. 네. 자, 다음 주에도 그러면 여의도 무협지 좋은 얘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 뵐게요. 네. 오밤중의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